오늘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상승분 전부 반납. 뭘 반납했다는 거지? 상승분. 주가가 올라온 상승분을 전부 반납했어요. 주가를 보면 이스라엘보다도 더 심하다. 밸류업 어디 갔죠? 밸류업 프로그램 어디 갔어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 그리고 주식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고 한 단계 레벨업 시키려고 했었던 부분들 이런 쪽이 다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조정은 상승분을 남겨놓고 일부 조정을 받고 움직이는 게 조정이죠. 그죠? 상승분을 전부 반납했다는 것은 시장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을 좀 헷갈리게 만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반도체 주식이 주도주예요. 항상 주식 투자할 때에는 주도주에 몸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흔들릴 때에도 주도주가 제일 강해서 제일 늦게 내려요. 제일 늦은 시간대에 내리고 오를 때에 빠르게 오르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도주 쪽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에서 올라온 종목들 그리고 면모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쪽이 움직였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런 쪽은 좀 밀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리노공업 이런 거 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지금 눈에 띄는 거 코미코도 최근에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LTCU가 움직였고 유니셈이 많이 올라왔어요. 유니셈. 그 다음에 STI 제가 제시했던 거 이 STI는 한국경제 TV 방송에 월요일 날에도 제가 제시를 했었거든요. 더 올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거 좀 올라왔고요. HPSP는 약간 좀 쉼이 있어요. 낙폭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반도체 이쪽 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로봇주도 좀 움직였어요. 로보티즈, 로보스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700원 올라왔고 두산 로보틱스도 올라왔고 엔젤 로보틱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엔젤 로보틱스도 3,300원 올라와서 로봇주도 좀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업종, 또 중요한 업종이 하나 있어요. 그 업종이 바로 화장품 업종입니다. 화장품 주식들이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올라왔어요. 화장품이 중국 관련 쪽에서 약간 좀 벗어나고 있어요. 최근에는 미주 쪽 그 다음에 유럽 쪽, 그 다음에 일본 이쪽에 화장품 수출이 잘 된다라고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5월달 메이데이 중심으로 해서 골든위크가 들어오는데요. 이때 중국의 단체 여행객 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일본 여행객도 올 수도 있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휴일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 주식들, 화장품 업종에 약간 좀 매기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안 움직이던 LG 생활건강도 13,000 올라오면서 3% 이상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특정 업종에서는 이렇게 3개의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요. 하나 더 따진다라고 한다면 여행 업종이 좀 올라왔어요. 여행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하나투어를 봤는데 하나투어 또 이거 뭐 매각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주가가 빠져서 지금은 보지는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여행주도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라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현재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호재에 대한 부분과 악재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오늘 시장 25포인트 마이너스 뼈 아픕니다. 주가가 이렇게 취약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취약해요. 그거를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상승분 전부를 반납했다. 이스라엘보다 더 심하다. 그리고 밸류업. 이 밸류 프로그램 어디 갔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 부분에서 제일 큰 거 말씀드릴게요. 실시간님이 주가 선물 지수가 올라가야 주식 선물 지수가 올라가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실시간님이 아마 포인트를 제일 잘 찍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외국인들의 놀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시장에 한국 시장 누가 지켜주죠? 한국 시장. 이걸 누가 지켜줘야 되지? 누군가 지켜야 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키기에는 너무 모래알같이 부서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뚝심이 없고 외국인이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그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지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수익을 낼까? 얼마만큼 더 뺏어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투자자들일 거고. 그래도 기관들이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어렸을 적에 증권사에 들어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3대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기관이 있고 외국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있고, 물론 이제 다른 뭐 여러 이거 빼놓고 커다랗게 큰 카테고리를 보면, 그래서 기관들이 시장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내릴 때 기관이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그쪽은 수익을 챙기면서 주가의 안정적 부분으로 움직이게끔 컨트롤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으로 배웠는데요. 지금 그거 아니에요. 기관도 혈안이 돼서, 수익의 혈안이 돼서 수익만 내려고 일을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언급한 내용들이 맞을걸요. 기관들은 외국인 쫓아다니느냐고, 정말 외국인 쫓아다니느냐고 가랭이 찢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최근에 기관들의 매도가 많이 나왔고요. 어제 엊그제서부터,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조금씩 외국인들의 매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원체 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다라고 치더라도 그렇게 많이 매도한 건 아닙니다. 주가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주가는 이렇게 움직였어요. 요게 2023년, 요거는 2024년. 2024년은 얼마에 시작했어요?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빠지다가 1월달에 1월 효과금 오고 가네, 얘는 다 빠지다가 지금 2월달, 3월달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3월 말, 4월 초부터 이렇게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 그러니까 이만큼 더 내렸지. 올해 시작이 여기인데 더 내렸네요. 상승분 모두 지금 반납했어요. 더 내릴 것 같아요. 지금 반등 좀 있을까요? 이렇게 반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무엇으로 반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저는 생각을 해보건데 악재적 요소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요소잖아. 어제 그 방송한 걸 보시면은 금방 알 수 있을 건데요. 어제 방송이 굉장히 길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제 요거 8만전자 붕괴, 일단 8만전자 붕괴됐어요 이제. 그래서 2시간 정도 방송을 하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에서 호재에 대한 부분과 악재에 대한 부분을 가려서 봤는데, 악재적 요소가 시장을 이렇게 내릴 수 있는 부분의 요소가 적어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인하 자체가 뒤로 밀리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9월달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러다가 이제 6월달에 인하하면은 깜짝 놀라는 거지, 그죠? 9월달에 안 하면은, 에이, 또 안 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 그쵸? 그 생각이에요. 심리. 투자자들의 심리가 문제다. 그치? 투자자들의 심리도 문제예요. 맞아요. 그냥 조금만 톡 던져도 너무 기겁을 하는 거야. 너무 빠르게 이제 매매를. 그러니까 매매 습관이 지금 엄청 격해져 있어요. 네, 엄청 격해져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올라오고 대형주들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신용도 많이 썼어요. 근데 주가가 지금 반납을 했잖아. 반납을 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신용 쓴 부분이 반대 매매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지금 신용이, 전체 신용, 요건 3일 수도 결제라 지금 당일로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19조 3천억, 19조 원. 이게 많이 줄었었던 거거든요. 많이 줄었었던 거예요. 근데 19조 원으로 다시 늘었어요. 여기 보면은 17조, 이렇게 17조, 이게 16조까지 내려왔다가 움직인 건데, 다시 지금 19조 원으로 올라온 그런 상황이에요. 유가증권은 코스피를 얘기하는 거고, 코스피의 10조, 코스닥에 8조 9천억, 그 9조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해서 19조. 예전에 이게 23조, 24조 원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13조, 12조, 이렇게 13조, 11조. 자, 지금은 또 신용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때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만 틈만 보이면 그냥 수익을 빨리 내려고 신용부터 그냥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신용을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전쟁이 좀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또 백조님이 올려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전쟁도 원래 끝나야 되는데, 끝날 것 같은 전쟁이 끝나지도 않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이 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또 묘하고, 끝날 것 같으면서 끝나지 않는 전쟁들. 그리고 새로운 분쟁 지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북한도 지금 날뛰고 있고, 대만도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고, 중국. 남중국해는 또 필리핀하고 또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놓고 또 열심히 또 중국하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어렵습니다. 국제적 분쟁이 끝나야 끝나는 그런 상황이지, 끝날 것 같지도 않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지고 있네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에요. 어렵잖아요, 진짜. 근데 주가 올라왔어요. 무엇이 올라왔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올라온 거잖아요. 누가 올렸어요? 외국인들이 올렸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대로예요. 수급 주체들이라고 하면 외국인, 기관, 개인인데 한국 시장을 끌어올린 거는 외국인들이 끌어올렸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 맞잖아요. 얼마 정도 샀는지 제가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외국인들이 올해 18조 원을 샀습니다. 올해 1월 1일서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해서. 기관들은 여기 보면은 기관들은 8조 4천억을 팔았어요. 개인들은 뭐 나중 치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 기관들의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펀드, 은행 이런 쪽을 좀 팔았어요. 연기금은 그래도 덜 팔았네요. 조 단위로 팔고 천억 단위 뭐 이런데 346억. 연기금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네. 저 연기금이 좀 주가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장기 투자를 통해서 했으면 좋은데 왜 연기금은 하나도 안 샀을까요? 저는 이게 의아한 거고 연기금 오히려 뭐 한 거지? 눈치 본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외국인들이 사고 있을 때 연기금도 같이 사줬으면 주가는 더 올라갔을 거예요. 아니지. 외국인이 사는 것을 연기금이 나눠서 샀다면 주가는 현재의 상황이라도 좀 이렇게 대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저는 제가 생각을 해볼 때. 근데 외국인들이 다 산 거야. 자, 이제 외국인들이 다 산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외국인들이 뭐 샀을까요? 구독자님들, 외국인들이 뭐 샀을까요? 외국인들이 뭐 샀을까? 저 18조 되는 돈, 반도체 샀죠. 맞나요? 반도체를 샀잖아. 반도체를 샀고 반도체의 제일 핵심인 삼성전자를 많이 샀어요. SK하이닉스도 사고 다른 종목들도 샀지만은 반도체 삼성전자를 많이 샀어요.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핵심 대형주를 외국인이 샀는데 연기금은 뭐 했어요? 하나도 안 샀어요. 뭐 다른 주체들이 샀다라고 한다면 좋은데 연기금을 안 샀어요. 다른 걸 팔고 샀나? 그것도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다 샀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거든요. 시가총액 1위 기업을 사놓고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게끔 됐어요. 만약에 삼성전자 아니면 외국인들이 산 물량의 반 정도를 연기금이 샀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끌어올릴 때는 같이 끌어올릴 수도 있죠. 근데 불안하잖아. 외국인들도 이거 연기금이 파는 거 아니야? 한국의 기관들이 파는 거 아니야? 불안할 거 아니야? 그렇죠? 외국인들이 그렇게 주가에 대한 등락을 이용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편중됐다. 그래서 편중된 시장에서 특정 섹터나 아니면은 정말 차별화된 장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국경제TV 방송에서 나가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 지금 4월달까지 갔는데 연기금이 오히려 팔았잖아요. 346억. 연기금은 올해에 한국 시장을 얼마만큼 살 거다라는 이 규모가 있거든요. 그 규모를 정해놓고 투자를 하는데 손을 안 댔다는 얘기예요.